안녕하세요. 사탕고양입니다. 오늘은 유화에서 명암을 조절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갖고요. 연습이니까 유화용 종이를 쓰겠습니다. 유화에서 명암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어떤 색에 흰색을 섞으면 밝은 색이 되고요. 검은색을 섞으면 어두운 색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수채화할 때 검은색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검은색을 안 쓰려고 하면은 보색 관계를 잘 외워둬야 가능합니다. 그 보색 관계를 다 외우기도 힘들고 어떤 색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를 쓰기는 힘드니까 초보자들은 사실 검은색을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먼저 해볼 것은 이제 흰색과 검은색으로 명암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육면체를 그려보겠어요. 육면체를 잘 그리려 하고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게 그냥 명암 연습하기 위한 그런 바탕? 배경이라서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림자는 생략하고요. 일단은 빨간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정열의 색이라 저도 아주 좋아해요. 이제 지금 팔레트 대신으로 쓰는 것은 이제 종이 호일이거든요. 종이 호일은 이제 기름이 배이지 않아서 이제 일회용 팔레트용으로 쓰기가 좋아요. 일회용 팔레트가 이제 3,000원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종이 호일이 훨씬 쌉니다. 예. 이 짤 때는 이제 양을 잘 조절해야 돼요. 예. 이제 흰색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짜는 양은 이제 그림마다 다른데요. 이건 좀 경험이 쌓여야 돼요. 사실은 모자란 게 나아요. 모자라면은 좀 더 짜면 되는데 남으면 이게 두기가 좀 그렇거든요. 어디 넣어놔도 점점 굳기 때문에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일회용 팔레트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냥 버리면 되니까 쓰기도 편하고 처리하기도 편해서 이제 일회용 팔레트를 씁니다. 그리고 주의하시는 점은 이제 붓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계열의 색은 같은 한 붓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밝은 색부터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흰색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쉽게 이제 색이 변하거든요. 흰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밝은 빨간색을 만듭니다. 자, 밝은 색을 만드는 것이요. 이제 흰색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통은 수채화할 때도 물 조절로 이제 명암 조절하는데 그 물을 많이 섞으면 밝아지잖아요. 사실 유화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많이 쓰면 밝아져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밝은 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찍은 것은 속건유입니다. 빨리 마르는 기름이죠. 사실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가 덜 나는 기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쓸 때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기름이 찍으면은 이제 물감을 쓸 때 얼룩이 집니다. 얼룩이 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기름을 아주 살짝 찍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름 조절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기름을 너무 많이 섞은 것 같습니다. 약간 얼룩이 졌는데요. 그럴 때는 물감을 좀 더 섞도록 합니다. 몇 번 좌우 칠하면은 이제 매끈하게 칠해지긴 해요. 자,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빨간색, 그냥 빨간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바꿀 때는 같은 계열의 색을 쓸 때는 키친타올로 이제 살짝 닦아서 써도 됩니다. 자, 이제 빨간색을 쭉쭉 밟아 봅니다. 물감을 너무 진하게 쓰면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한 색이 돼요. 예,
기름을 쓰는 이유는 물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예, 속건유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높이는데 접착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당히 써야 돼요. 사실은 이제 린시드와 잘 섞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한 겹으로 칠하는 거고 연습이니까 그냥 속건유만 쓰고 있습니다. 뭐 기초 단계 아직 그리고 뭐 두텁게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문제. 유화붓은 이제 정밀하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세밀하게 저 선 닿는 부분 그릴 때는 붓질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칠하면 경계선은 무너져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옆으로 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칠하면은 깔끔한 선으로 경계선을 딱 칠할 수가 있어요. 경계선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잘 돌리지를 못하는데 옆으로 돌리면은 그어서 깔끔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칠할 필요가 없지만은 예, 제 개인 성향이에요. 그 다음은 어두운 부분을 칠합니다. 이제 검은색을 섞으면 어두운 색이 바로 만들어지는데 주의할 것은 정말 조금 써야 돼요. 너무 많이 쓰면은 그냥 어두운 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살짝 찍어야 됩니다. 약간 너무 많이 찍으면 수습할 수가 없어요. 색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보색을 섞어서 이제 그 어두운 색을 만드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요. 뭐 검은색을 섞는 거랑 보색을 섞는 거랑 초보자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살짝 섞으면 정말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은 보색을 섞은 쪽이 좀 더 뭐랄까 자연스럽긴 합니다. 유화에서는 이제 보색 섞은 거랑 검은색 섞은 거랑 더 구분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붓질을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좀 깔끔하게 칠해지는데 사실 유화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기름을 정확하게 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겹칠하면서 이제 린시드를 섞는 그런 것만 그거 하면 되고요. 자, 중간색 흰색 면 이제 어두운 색면 보이시나요? 이제 어두운 색이 좀 더 잘 안 보여서 검은색을 좀 더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는 이렇게 이제 캔버스나 종이 위에서 바로 섞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예, 빨리 마르지 않아서 이제 섞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유화의 편한 점이죠. 뭐 단점이기도 해요. 빨리 안 마른다는 점이니까 빨리 안 마르는 점이 아주 유화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위에 밝은 색이 흰색이 모자란 듯한 느낌이네요. 흰색은 마지막에 쓰라고 했죠. 이제 흰색을 찍어서 밝은 면을 바로 올리면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흰색도 티타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면 수습이 안 됩니다. 이게 적당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을 살짝 찍어서 빛을 받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뭐 저의 자기만족이요. 사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정석적인 빨간색 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명암 조절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좀 더 고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명암 조절이 가능해요. 이번에도 빨간색을 써볼게요. 자, 육면체를 그리고요. 대충 그리세요. 예. 흰색이랑 검은색만 섞어서 명암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제 색조를 변화시키는 좋아요. 밝은 쪽은 이제 약간 노란색, 햇빛이 노란색이라서요. 약간 노란빛을 띠는 게 좋고, 이제 어두운 색은 약간 파란색을 띠는 게 좋아요. 이제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은 파랗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걸 좀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색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밝은 색
간단한 방법은 뭐 이제 흰색을 쓰는 거예요. 색조를 변환시키지 않고도 약간 흰색을 쓰는 것만 해도 이제 충분해요. 자, 이제 흰색을 섞어서 이 밝은색을 칠해줍니다. 유화에서 뭐 기름을 많이 쓰는 분 있어서 이제 수채화처럼 칠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흰색과 밝은색을 섞어서 밝은 빨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뭐 그냥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기름이 살짝 모자라서 약간 살짝 찍어둡니다.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기름이 너무 많은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보통 기름이 많으면은 키친타올로 약간 흡수하면 돼요. 그리고 기름을 안 쓰고 그래도 돼요. 약간 뻑뻑한 정도이고요. 그리고 뭐 약간 두껍게 칠하면 역시나 갈라지죠. 이런 한 겹을 칠할 때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가능해요. 아까는 이제 어두운 색을 만들 때는 이제 아까는 검은색을 썼는데 이번에는 파란색을 씁니다. 프레시안 블루가 만만하고요. 아니면 뭐 프렌치 울트라마린을 써도 되겠습니다.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약간 빨간색이 섞인 듯한 파란색이라서요. 섞으면은 다른 색과 섞으면 약간 더 어두워지는 효과가 납니다. 색 여러 개를 섞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빨간색에 파란색을 살짝 섞습니다. 두 개 섞으면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에 약간 어두운 기운이 나면 이제 파란 기운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보라색을 섞으면은 어두운 빨간색이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보라색을 칠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빨간색 옆에 있을 때 빨간색의 그림자가 진 부분이 보라색일 때 그게 어두운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게 사람의 착시 중에 하나죠. 뭐 어두운 색을 만드는 법 중에 이제 보색으로 만드는 건 생략할게요.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뭐 칼라 휠을 다 외워야 되고 보색을 외워야 되니까요. 이제 초보자한테는 이제 어려우니까요. 그거는 이제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약간의 팁이 있는데 속건유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떨어뜨거나 어디 묻었을 때 닦을 때 쓸 수 있어요. 저는 붓발의 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섞는 게 어두움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파란색 잘 외워두세요. 뭐 다른 파란색을 섞어도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빛은 약간 아까도 설명했듯이 태양빛은 노란빛을 띠기 때문에 밝아지면은 그냥 이제 흰색의 명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약간 노란색이 섞여요. 그러니까 약간 노란색이 섞인 듯한 따뜻한 색으로 하면은 이제 색조가 더 풍부해져요. 이제 밝은 색으로 썼을 때 밝은 색을 변화시키는 다른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 쓰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레시 틴트를 쓰면 됩니다. 손이 지금 엉망이죠. 여기 유화를 그리면은 여기저기 막 묻어서 정말 앞치마와 토시는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 뭐 안 끼고 있는데요. 약간 위험하긴 하죠. 저는 지금 뭐 팔토시를 안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튀면은 이제 잠옷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자기 전에 그리고 있어요. 회사를 마치고 오면 이 시간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했죠. 플래시 틴트를 쓰면 됩니다. 흰색이랑 노란색과 섞는 게 아니고 플래시 틴트 약간 살색으로 불리는데요. 이걸 쓰는 되는 이유는 이미 티타늄 화이트가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흰색을 섞은 약간 색조를 변화시키는 흰색을 섞은 그런 효과가 나요. 이거 말고 네이플스 옐로우를 써도 됩니다. 뭐 순수한 네이플스 옐로우가 아니고 잘 보면 이제 티타늄 화이트가 섞인 네이플스 옐로우가 있어요. 그거에 써야 돼요.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취향이고요. 뭐 저는 플래시 틴트를 쓰는데 이거는 어느 일본인 작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밝은 부분을 만들 때는 어떤 색에 흰색 뭐 플래시 틴트를 쓰면은 이제 양지의 색, 프러시안 블루 쓰면은 음지의 색, 그런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유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좀 사도죠. 뭐 유화를 뭐 저도 이제 오래전에 배우긴 했는데요. 해보니까 뭐 그렇게 꼭 옛날에 배운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기초적인 거, 팻 오버린, 뭐 밑에 칠하는 색은 속건유를 섞어서 빨리 마르게 하고, 위에 칠하는 색은 린시드를 섞어서 이제 천천히 마르게 하는 그것 외에는 뭐 딱히 다른 방법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기본적인 빨간색이니까 이 부분은 빨간색을 칠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색 섞는 것도 사실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론적인 걸 알아서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는 알지만은 그 뭐냐 막상 섞어보면 어색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색을 얼마나 섞는가는 이제 연습을 해보면 돼요. 저도 이제 유화를 그리고 있는데, 유화하면은 밥 아저씨죠. 예, 밥 아저씨 영상을 요즘 또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파란색을 살짝 섞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만든 이제 보라색을 어두운 부분에 칠합니다. 아까 칠한 것과는 약간 다른 색조가 되죠. 꼭 이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란 건 아니에요. 정석적인 방법은 밝은 색에는 흰색을 섞는다고 했죠. 예, 이거는 정말 사도입니다. 사도. 하지만 잘 쓰면은 정말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약간 밝은 색은 뭐 플래시 틴트나 네이플스 옐로우를 섞는 거고, 거기서 좀 더 밝게 하려면은 다시 흰색을 섞어요. 예. 밝은 색을 만들 때는 뭐 티타늄 화이트를 뭐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써도 어떻게 수습은 되는데, 어두운 색을 섞을 때는 정말 조금 써야 돼요. 약간만 실수하면 수습이 안 돼요. 그 붓에 있는 물감을 닦아내고 다시 섞어야 되더라고요. 다른 물감들은 이제 그냥 섞으면 되는데, 아까 말해둔 방법으로 섞으면 되는데, 이제 노란색이 문제예요. 노란색은 이제 검은색거나 파란색을 섞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절하기 힘들어요. 파란색이나 검은색을 섞으면은 이제 노란색이 밝은 색이라서 살짝만 섞어도 쉽게 오염돼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노란색만은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뭐 노란색 하나만 익혀두면 되니까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제 노란색 중에서도 좀 더 밝은 레몬 옐로우를 쓰겠습니다. 레몬 옐로우가 정 밝아서 살짝만 다른 색을 섞어도 확 변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제 파란색이나 검은색을 쓰면은 노란색은 초록색 계열이 돼요. 사실 이제 다른 화가들도 그렇지만은 예, 초록색을 노란색의 명암색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왠지 그게 좀 어색해요. 예. 일단은 뭐 노란색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그려준 거예요. 예, 노란색 자체는 이제 밝아서 흰색을 섞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음,
밝은 레몬 옐로를 섞어서 그런지 좀 더 진한 노란색을 쓰면은 이게 차이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너무 밝은 레몬 옐로라서 티가 안 나네요. 밝은 부분을 칠해주십시오. 사각형만 그리는 게 더 간단하겠지만은 이제 육면체 하면은 뭔가 입체적인 모양이 나잖아요. 그래서 육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은 어둡게 칠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그린 겁니다. 똑같이 하나 더 그려줍니다. 어차피 두 개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란색이라서 프레시 틴트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프레시 틴트를 쓰는 거는 다른 색일 때 쓰는 거고요. 노란색은 흰색을 써요. 노란색이 애초에 밝아서 프레시 틴트를 쓰면은 이상해져요. 노란색에는 흰색만 써서 칠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밝은색 색조를 변화시키면서 밝은색 만들 때는 노란색과 흰색을 섞는 게 정석이라고 했죠. 예. 그 방법이 좀 더 사실 깔끔해요. 밥 아저씨가 너무 대단한 이유는 이제 방송하는 30분 내내 쉬지 않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예. 노란색에 어두운 색을 칠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색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을 섞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 개를 섞으면은 약간 초록색이 돼요. 네.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죠. 그리고 노란색과 검은색을 섞어도 신기하게 초록색이 돼요. 약간 어두침침한 그렇기 때문에 어두침침한 초록색이 되는데 거기서 차가 난 게 그냥 초록색을 섞으면 돼요. 초록색을 섞으면 안정적인 노란색의 어두운 색이 됩니다. 초록색은 셋그린을 썼어요. 이제 저는 초록색을 잘 안 쓰는데요. 이제 법용적으로 쓸 수 있는 초록색이 필요하다면 이제 셋그린을 선택합니다. 왜 셋그린이냐면 또 빨간색의 보색이 셋그린이거든요. 사실 비리디안이 더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효용을 따지면은 셋그린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셋그린과 노란색을 섞으면은 노란색의 어두운 색이 됩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색 만드는 연습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그렇게 대충 그리세요. 미술학원 다니면서 불만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색을 섞으면은 어떤 색이 나오냐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 방법을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초보자한테도 한번 가르쳐 봤는데 금방 이제 색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방법은 빨간색을 섞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에 어두운 색에 빨간색을 섞어서 주황색을 섞는데 이제 진한 노란색이라고 부르는 색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주황색에 들어있는 노란색이에요. 주황색이 들어있는 노란색. 그래서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섞으면은 이제 어두운 노랑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약간 갈색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주황색을 섞으면 쉽게 섞을 수 있는데 빨간색을 섞을 때는 정말 조심하게 살짝 넣어야 돼요. 어두운 색을 만들 때는 항상 말했죠. 어두운 색을 만들 때는 굉장히 조금 섞어서 조심해야 된다. 양을 많이 만들 때는 모르겠지만요. 예. 이제 두 가지를 보면 이제 노란색의 어두운 부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가장 장단점도 있고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이제 보통은 초록색을 쓰는 작가도 많은데 저는 주황색을 쓰는 편이에요.
어두운 색, 어두운 노랑은 주황색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얻은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예. 예, 다시 하나 더 하나 설명해 드리면 그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파란색. 뭐 어두운 색은 아까 말했는데 어두운 색에 파란색을 섞으면 된다고 했는데 파란색에 파란색을 섞으면 그냥 파란색이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검은색을 쓰면 돼요. 파란색은 검은색을 써서 어두움을 표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뭐 인디고나 페인즈 그레이 같은 물감은 사실 검은색과 파란색을 섞어 만든 물감이에요. 저도 그걸 알고 그걸 안 다음에 왜 검은색을 쓰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검은색 써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좀 더 예쁘게 명암 어두운 색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밝으면 흰색, 어두우면 검은색을 섞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외울 것도 없고요. 그게 뭐 색조가 뭐 좀 더 예쁘진 않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그건 이제 실력이 늘어난 다음에 하면 돼요. 음, 육면체를 그리는 거는 아니니까 뭐 육면체를 그리는 하는 거니까 대충 하세요. 뭐 대충 칠하겠습니다. 예, 지금 잘 시간인데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프레시 틴트를 섞으면 색조가 변하면서 밝은 색이 된다 했죠. 네, 파란색에 프레시 틴트를 잘 섞어서 예, 칠해 보겠습니다. 약간 탁해지긴 하는데 뭐 그럭저럭 쓸만해요. 뭐, 일본인이 쓰는 방법으로 소개는 해드리는데 저는 취향상 예, 흰색을 써서 밝은 색을 만드는 게 더 좋네요. 예. 뭐 좀 더 밝게 하고 싶다면 흰색을 섞는 것이 좋죠. 예, 이렇게 밝은 색을 칠해보고요. 자, 어두운 색은 네, 물감이 모자라네요. 이렇게 모자라면 조금씩 짜서 써도 돼요. 물감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저도 아직 사실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모자란데 많은 것보다 모자란 게 좀 덜 아깝죠. 파란색에 검은색을 살짝 섞으면 인디고나 페인지 그레이 색이 돼요. 그런 어두운 파란색이 되면 칠하면은 예, 파란색의 어두운 부분이 됩니다. 검은색처럼 보이지만은 검은색은 아니에요. 이게 흰색을 섞으면은 이제 바로 검은색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근데 뭐 지금은 섞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렵진 않죠. 뭐 색 조절하는 거,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색의 명암을 조절하는 정도니까요. 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 지금도 말하지만은 칼라 휠을 익혀두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익혀두면 이제 좀 색조를 자유롭게 변환시키고 색 만드는 것도 쉬워져요. 예, 뭐 그거 했으면 이제 아주 예쁘게 색을 쓸 수가 있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야, 복습해보죠. 색을 밝게 할 때는 흰색을 쓰면 돼요. 요 프레시 틴트나 네이플스 옐로우를 섞으면 이제 좀 따뜻한 색조로 변화시키면서 밝게 만들어요.
흰색을 섞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요. 어둡게 할 때는 검은색을 섞으면 돼요. 아주 조금. 검은색을 섞으면은 예, 보색을 섞은 것과 거의 흡사한 효과가 나요. 그 다음은 색조를 변화시키면서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죠. 파란색, 울트라마린이나 프러시안 블루를 섞으면 됩니다. 다른 파란색도 가능해요. 약간 어두운 파란색을 쓰면 됩니다. 어두운 색은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노란색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을 만들 때 초록색을 섞거나 주황색을 섞거나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두운 노란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두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을 섞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보색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생략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UI에서 명도 조절을 하는 방법은 이 정도면 되면 충분하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이 방법이면은 이제 색 조절하는 게 쉬워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보색을 익혀서 보색으로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좋아요. 한 번쯤 연습해 보세요. 다음에는 이제 구 그리기로 UI 기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